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로도 영상으로 남기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우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을 팬으로서 전하고 싶고, 그리고 엄청난 비난과 조롱 그리고 악플 속에서도 독일을 이기고 마무리 잘해주시느라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가지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10가지를 다 들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선 대한민국 선수들이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16강을 나간 줄 알고 좋아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허나 코칭 스태프가 2대0으로 이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1승을 목표로 나간 나라 혹은 한 골을 위해서 나간 나라라면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으나 16강을 목표로 나간 나라로서 독일을 이겼다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코칭 스태프 모습을 보며 16강을 가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월드컵은 우리 스스로 망친 월드컵입니다. 스웨덴전에서도 유효스팅이 연기였지만 수비력은 좋았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2대1로 졌지만 수비력은 좋았습니다. 독일전에서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아쉬운 심판 판정과 운이 안 따른 것도 있지만 충분히 1월달부터 베스트 11으로 꾸준히 발 맞춰서 준비했더라면 3승도 가능했던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16강을 나갈 수 있었던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이다라고 말하시겠지만 정말 충분히 가능했던 월드컵이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독일전의 승리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써온 댓글들을 봤었을 때는 국민들께서 항상 원하시던 거, 말씀하시던 거는 지더라도 우리 플레이를 하고 져달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해진 독일 덕분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들로만 교체를 넣었고 황희찬을 20몇 분 뛰게 하고 뺐습니다. 월드컵에서 선수의 몸 컨디션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몸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면 월드컵에서 20분만 쓰고 뺀 게 맞는 건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일을 이겼다고 좋아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부터 한국 축구가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똑같은 레파토리 4년 동안 하는 거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4년 뒤에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비슷한 돈 주고 A대표팀 감독님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태용 감독님에서 다른 감독님으로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태용 감독님이 감독을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4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학년들도 경쟁력 있는 경기들을 수시로 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빌드업과 공간 사용, 그리고 전술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인이 돼서 대단한 외국 감독님이 오셨다고 그런 빌드업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이 가능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빌드업 교육을 안 시키고 움직임과 전술적인 걸 안 가르쳐주면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우리는 투혼 하나만 보고 축구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보여지는 거, 멋진 거, 화려한 거 다 내려놓고 4년이라는 시간 안에 디비전 7부터 K리그까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달라집니다. K3의 벽을 낮추고 K3에서 K2로 프로화시키는 벽도 낮춰야 합니다. 경기장에 100명도 잘 안 차는데 스탠드가 왜 필요한 것이며 100명이 안 찬다는 건 선수들에게 줄 급여를 티켓 값으로 벌지 못한다는 건데 어떻게 무조건 얼마 정도의 연봉을 맞춰야 뛸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을 좀만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A대표팀이 아닌 유소년과 자국리그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4년 안에 리그를 연결시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걸 해낸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노력해서 해냈으니까요. 그 중간에 겪는 시행착오 무조건 겪어야겠죠.
그리고 시행착오에서 받는 비판 다 받아들여야겠죠. 허나 그걸 다 받아내고 싸우고 이겨내면 달라집니다. 그러하면 TNT나 하위나이트 그리고 STB 같은 팀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 축구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축구 지도자들에게 3주 코스 혹은 단기간 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그쪽 사람들을 한국에 1년이고 2년이고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끔 해줘야 합니다. 코치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 연수를 6개월씩 1년씩 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씩 1년씩 가면 진심으로 가서 편하게 휴식만 하다 옵니다. 여기에서 코치직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퇴근 이후 혹은 점심타임 혹은 주말에 모여서 교육을 받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 정도는 코치들도 희생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해외를 가는 건 할 수 없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코치로서 무조건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우리나라 코치들이 발전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어린 축구 선수들로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SNS 교육이 필요하고, 축구 선수로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선수들에게 굳이 수학 공부 이런 거 시킬 필요 없이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트레이너 공부, 재활 공부 혹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마케팅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 코스들이 생겨나야 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변호사 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되는 인원보다 축구를 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축구계 안에서 일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팀마다 제대로 된 골키퍼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골키퍼 선수들은 해외 진출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골키퍼 코치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골키퍼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겁니다. 한 가지 예로 STBFC에서 1년 반 전에 들어온 한 번도 축구를 해보지 않은 아마추어 골키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1년 동안 훈련받고 이번 시즌 K3에서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데뷔를 했고 주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며 무실점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골키퍼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K리그를 사랑해달라, 월드컵만 보지 말고 자국 리그를 보러 와달라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닌 협회, 감독, 코치, 선수, 관중, 구단 모두가 협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지 봐주세요는 그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연, 지연, 혈연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축구계에서 뒷돈 주고 하는 나라는 많이 없을 겁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까지는 그렇다 쳐도 돈 주고 받고 사람들 다 싹 내쳐야 됩니다.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은 싹 내쳐야 해요. 이거 못하면 이 위에 9가지가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베컴 아들이 축구선수 되는 거 당연합니다. 호날두 아들이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베컴과 호날두도 죽어라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허나 실력이 부족하면 데뷔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해외와 국내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뒷돈을 주면 데뷔를 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프로를 갑니다. 그러고는 결국 돈 주고 다 하고 했는데 내 아들이 축구선수 안 되더라 라고 말하고 한탄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허나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대한민국 축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16강 아니 4강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차범근, 차두리, 설기현, 안정환, 박지성, 이용표, 박주호,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정훈, 문선민, 권창훈, 석현준, 박이영, 최경록, 이승우, 백승호 등 수많은 유럽파 선수들이 나왔고, 현재 그 외에도 많은 유소년 팀들에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강합니다. 절대 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고 배고파합니다. 허나 그 길을 제대로 아직 보이게끔 만들어 놓지 못한 것뿐입니다. 위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제가 만든 이 영상에도 제가 다 맞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11년 동안 영국에서 뿔뿔이 축구부터 프로까지 경험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5년 동안 6년 동안 축구 시스템을 보고 정리해본 결과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글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제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댓글 읽고 오히려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은 SPT의 대표로서 쓴 글이 아닌 STVFC의 감독으로서 쓴 글이 아닌 2002년에 홍명보 감독님의 골을 보고 축구가 좋아 월드컵 때마다 미친듯이 소리 지르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쓴 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